네, 14일 레이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크립토 벨린 블록체인 윅 좀 목이 안 좋은데요. 어제 조금 달려가지고 벨린 블록체인 윅 잘 갔다 왔습니다. 아직 뭐 한 10%도 아직 안 왔고 일정상 아직 많은 프로그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조금 제가 원래 뭐 이렇게 사람 만나고 네트워크 막 하고 막 그런 걸 되게 사교적인 막 되게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요. 좀 귀찮지만은 그래도 나가면 항상 좋더라고요. 예. 그래도 아무리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한 분야를 이렇게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요. 왜냐면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와도 영어 억양도 틀리고요. 다 이렇게 와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지는 이런 크립토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이제 분야를 갖고 있다 보니까 훨씬 나눌 수 있는 얘기도 깊이가 깊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GBW 우리 마이클 때문에 상당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아까 태국에서도 오시고요. 이게 이제 아세안 지역에서도 많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시고 한국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서도 오시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 BBW가 전통적으로 베를린 로컬 이벤트였었고 유럽 센트릭한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전 세계가 섞여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 인터내셔널한 크립토 그 토큰 2046 두바이 토큰 2046을 충분히 제칠 수 있어. 퀄리티나 규모 면에서도 이제 곧 제칠 수 있을 만한 퀄리티가 돼 있어가지고요. 뭐 서울 블록체인 윅도 이제 한다고 9월달에 한다고 하네요. 그죠? 그때 한번 가봐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또 간만에 한국 갈 겸 해가지고요. 한번 집에도 들릴 겸 가봐야 될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토크였고 아주 어제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았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라 좀 사람들이 파티 무드로 돼가지고요. 마지막에 결국은 이게 진창 파티 피플이 다들 됐고 하여튼 그렇게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어찌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다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제 이 여기 위크에 참가해가지고 같은 업계 동종 사람들하고 이제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커넥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아예 인생이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듣기로는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예,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힘들어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그냥 대충 찍습니다. 대충 찍어서 비디오 모아가지고 그냥 아무 커멘터리 없이 올려드리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위기나 바이브를 좀 보시면요. 아마 서울에서 블록체인 위기 열리면 절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단지 코인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말 좀 진지한 세계가 있구나 이거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비탈릭도 왔었고요. 프로토콜 배역에 왔었고 근데 우리 비탈리 형이 분명히 EVM 리스크 5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마도 대중들한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 말은 틀렸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Replacing the EVM with Risk 5는 기술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틀린 얘기예요. EVM은 소프트웨어 번역 레이어죠. 버추얼 머신 그야말로 소프트 번역 레이어고 리스크 5는 그냥 아예 명령어 칩셋입니다. ISA라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기술을 이렇게 리플레이싱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스벨 이제 밑에 코멘트를 달았는데 왜 자꾸 비탈리아 씨의 무슨 전략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텐데. 아무튼 리스크 5 이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가장 짧게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얘네들은 그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 달았어요. 리스크5는 ISA 한 종류고 EVM은 말 그대로 버추얼 JVM처럼 소프트웨어 익스큐션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바꾸면 We are replacing the EVM runtime with the RISC-V based VM. 그러니까 EVM을 RISC-V를 지원하는 capable VM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마케팅적인 용어가 강하고요. 비탈리 실제 왔습니다. 이렇게. That's also an answer. 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뭐 얘기도 했습니다. 뭐 그냥. 비탈릭은 뭐 크립토 세계에서는요. That's also an answer. 우리가 이제 비탈릭 하면 너무 유명인으로 알고 The 있지만 next 그냥 one. 사실은 우리 개발자들이 보면요 그냥 비탈릭일 뿐입니다. 비탈릭 이더리움 I answer like 장치 Nyancat? 왜냐면은
그 이런 BBW 같은 데서는 폴리곤 파운더도 오고 막 여러 에코시스템 파운더 직접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하여튼 비탈릭이라는 인물의 유명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비탈릭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들어보는 좀 그에 집중하는 좀 태도 강합니다. 아무튼 뭐 리스크 5 같은 경우는 제가 미스터 벨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C5라고 있습니다. 약간 한국인 출신 이제 파운더 분이 만드셔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그 칩 컴퍼니인데 C5가 벌써 한 6년, 6, 7년 전부터 관심이 있어. 분명히 리스크 5가 칩의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했을 텐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까지 와가지고 EVM의 리스크 5를 아마 GK 때문입니다. 결론은. EVM 비탈릭이 이제 리스크 5를 운운하는 것은 뭐냐면 GK 쪽으로 결국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려면 이제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GK 우리 CP3 회원님들 이 배경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제가 좀 놓쳤는데 공지사항 CS25 회원님들 내러티브 인덱스도 업데이트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계속 한 일주일 터울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올려드렸을 겁니다 이미. 이제 일일이 제 얘기 안 할게요. CM25 회원님들 폴더 자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P3 회원님들도 이런 배경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크립토뿐만 아니라 주변 심지어 주식 얘기까지 제가 드렸었거든요. 리스크 5와 그밖에 원래 리스크 5는 블록체인하고 딱히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GK 덕분에 리스크 5가 조명이 받고 있고 그 와중에 LLVM이라고 하는 약간 우리 정말 랭귀지 그 컴파일러 영역에서까지 이제 리스크 5는 이제 점점점 옛날에 마이너였다가 약간 메인 토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여기 기술적 배경, 이 기술적인 트렌드나 뭐 이런 중심축의 이제 흐름을 잘 캐치하시면요 시장이 보입니다. 실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CP3 회원님께 계속 집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멤버십도 확장 예정 중인데 제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정확히 이제 정리를 드리며 말씀드리겠고요. 또 워낙 동시에 돌아가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늘상 그렇듯이 롱 잡으면 털고 숏 잡으면 그러니까 롱 잡으면 털고 숏 잡으면 털고 롱 잡으면 털고 뭐 계속 그렇게 횡보장으로 계속 하면 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악재 전쟁 악재 이런 거 전혀 무시하고요. 도도하게 혼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크립토레이더에서 익히 이번 주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ETF도 다시 그냥 어차피 아웃플로우 인플로우 계속 이렇게 동시적으로 발생해서 결국은 디렉션을 지금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뭐 한 집단이나 한 개인이 컨트롤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자,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그냥 갖고 왔어요. 아무 이유 없이 퍼블릭 요새 이제 오피 리턴 사태 때문에 노드가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노드들이 이제 코어와 노츠의 노드 2파전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노츠 노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2%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대 12의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상당히 싸움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발전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좀 비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스터 벨렌 쪽은 아무래도 미스터 벨렌 이쪽에 좀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노드가 지금까지 코어 쪽 팀이 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단일 회사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코어 디벨로퍼들이 지금까지 비트코인 에코시스템에 끼친 그 공헌은 인정을 해줘야 맞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아주 속전속결로 반대가 이렇게 강한 토픽 갖다가 무릅쓰고 커뮤니티 반대를 무릅쓰고 막머지를 해버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코어 개발자들이 그렇게 일 안 하거든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배우를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블랙옵스 1편에서 다뤄드리도록 충분한 정보가 모이면요. 자, 한국도 사우스코리아도 은근히 노드를 돌리고 있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요. 정부 차원에서 좀 신경 쓰기 바랍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저께인가 어젠가 그제죠. 그제 카다노 파운데이션 직속 이벤트에서 좀 무슨 비슷한 말을 들었는데 바로 뉴스에 아니나 다를까 13일 뉴스인가요? 어제 뉴스로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한마디만 드릴게요.
파운더 있잖아요. 크립토 파운더가 너무 입을 털고 여론을 형성하고 막 여론을 형성하고 이 입을 통해서 막 왔다 이렇게 막 여론 형성하는 그런 에코시스템 좋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아이다 홀더분들 많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하이프에 휘둘리지 마시고 저는 솔직히 파운더가 많이 떠들면 닙 너무 많이 털면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앨런도 사실 자기 회사를 생각한다면 좀 입을 닫아야 되는데 앨런은 이제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그거는 열애로 합시다. 근데 참나 예. 아니 네, 예, 말을 아끼겠는데요. 아무튼 너무 터는 에코시스템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프로덕트를 소개하고 막 우리 뭐 업그레이드 했다 이런 건 좋아요. 마치 우리 인터넷 컴퓨터처럼. 그런데 이렇게 파운더가 약간 막 예, 이 블록체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도 막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 터는 거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소스 코드 까보면 다 포크 있다면서 까봐야죠. 그 카다노는 리뷰를 안 해봤는데 까보면 다 포크가 많을 것 같은데 포크스러움 혹은 영향을 많이 리더리움 쪽에서 영향을 많이 아무튼 자 그다음에 아담 형도 이 사람도 좀 입 터는 분도 우리 이제 비트코인계 요다 분이시긴 하니까 인정을 하는데 이분도 입 좀 잘 터는 분이시 하죠. 심심한가 봐. 다들 좀 심심한가 돈 많으니까 찰성 키스도 그렇고 아담 형도 그렇고 돈이 많으니까 심심한가 봐. 할 일이 없잖아. 이거 막 트위터에 떠드는데 아무튼 이분도 영향력을 좀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없었을 시절부터 비트코인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뉴스인지 어그로인지 뭐 이건 제가 뭐 여기에 이제 뇌를 쓰기 싫으니까 마담에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럼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스책 이제 좀 차트를 보죠. 자 우선은 이더리움 쪽 흥미로운 거 좀 가져와 봤는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상당히 그 연말부터 이제 연초에 이렇게 큰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큰 상승을 했죠. 525, 54, 20이니까 거의 5배, 4배, 4~5배가 올렸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그 후에 이제 눌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 빅 웨일 약간 큰 고래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리테일들이 주도하고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장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눌림세에도 웨일들 움직임이 세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 참고하시고요. 혹시 리플 관심 있으세요? 리플 얘기는 잘 많이 안 다룹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트랜지션 카운트도 이게 지금 이제 언제입니까? 작년 말 이후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그 크립토레더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트레이딩 볼륨상으로 봐도 상당히 쿨링장에서 이제 막 쿨링장에서 막 중립적인 장으로 약간 막 벗어난 지금 상태인데 움직임이 진짜 ATH를 찍었는데도 그리고 우리 크립토 하는 사람들 토인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뭐 ATH 찍었고 어떻게 보면 흥분된 어떻게 보면 상황인데 사실은 마켓은 전혀 활동적이지 않은 마켓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자동적으로 또 이 얘기는 또 셀프레셔도 높지 않고 지금 뭔가 익스체인지 좀 물량이 들어와야 뭘 이렇게 변동성도 높아지고 막 셀프레셔 높아지고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다. 이 얘기는 제가 2주 내내 드리고 있는 말씀이고요. 잘 전략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센티먼트 인덱스라고 이게 이제 내려가면 이제 약간 베어 올라가면 불장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지표입니다. 여러 가지 섞어서 말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 중간 쪽은 뉴트럴 약간 이게 쉽게 말해서 뉴트럴로 오면 이 횡보거든요. 이게 횡보 지표인데 이 횡보 쪽을 약간 벗어나서 하방세로 좀 갈 수 있는 흔적이 포착이 됐습니다. 약간 이렇게. 근데 걸고 더 지나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냥 재미로 본 차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횡보장보다 살짝 네거티브 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할빙 프로그레스 이거 뭐 재미로 맨날 트위터에서 맨날 올라오는 그 그림이죠. 이런 거 알 수 없지. 지금 역사적으로 최초에서 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그냥 스케일로 나눠 가지고 29% 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다음에 BTC도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마켓캡하고 리얼라이즈 캡 그 값을 섞어가지고 불과 배열을 좀 아까 센티멘트랑 비슷한
느낌의 이제 차트이기도 한데요. 얘도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 장이 뭐 그렇게 부장도 아니고 배어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어장에서 눌림세 74K 뭐 70K 언저리까지 눌렸잖아요. 그게 결국 이거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큰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해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영역에서 우리는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좀 릴렉스하게 트레이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그 크립토 레이더 본편에서는 이더리움도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도 이더리움이야 뭐 제가 늘상 크립토 레이더 많이 소개를 드렸었고요. 공개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좀 다른 지표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현재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